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하면서 국제 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지금 국제 유가에 대한 반응 어때요? 예,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아주 초비상 상태인데요. 예, 그런데 이번 공습이 주말 휴일날 생기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직접적인 반응이 나올 그런 어떤 여유가 없었더랬어요. 예, 비트코인은 주말에도 계속 거래가 되니까 한때 크게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미국은 아직도 일요일 날, 주일 날 밤이지만은 아시아 시장이 개막됐는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주가는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는 보합 상태. 그러니까 크게 이란 전쟁 때문에 시장이 급격히 흔들린다든가 이런 상태는 아닌데 그러나 긴장감은 아주 고도로 높은 예. 만약에라도 이 전쟁이 확전된다면 예. 언제든지 그 경제 지표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국제 유가가 지금 아주 초긴장 상태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전쟁을 해왔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산유국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란은 뭐 세계 2등, 3등 정도 가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또 이란이 지정학적 위치가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을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데 예. 전 세계 원유의 약 3분의 1이 그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예. 갑자기 원유 수급이 급속하게 경색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공포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봉쇄되면은 국제 유가가 굉장히 치솟을 텐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 1973년에 이 오일 쇼크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렇습니다. 1972년, 73년 경제학자들이 가장 악몽 같은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른바 오일 크라이시스 기간인데요. 예. 이 당시에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국제 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마치 지금 요즘도 금리도 높은 상태에서 예. 물가 불안이 여전히 있는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거나 이러면 70년대 상황 같은 게 올 수 있다 이렇게 공포가 나옵니다. 70년대 상황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 보통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경기가 침체하면 물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도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또 그 물가가 떨어지면 경제는 회복되는 것으로 그래서 경제의 자생적 회복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73년도는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세계 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성장률은 뚝뚝 떨어지는데 물가는 폭등하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거든요. 예.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어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일 쇼크는 그 후로 한 10년간 세계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 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는 판국인데 네. 여기다가 국제 유가가 오르면 예. 국제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못 하거든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으로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세계가 초긴장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만약에 유가도 오르고 그러면 우리는 다 원유 수입국이고 수출 기업들은 또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면 또 운송을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미리 생각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사태를 상정을 한 플랜 B, 플랜 C 이런 전략을 세워놓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현재는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의 발작 현상이 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전쟁 상황이 악화된다거나 또는 전쟁이 악화되지 않더라도 투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뭐 국제 유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판단한 국제 큰 손들이 한꺼번에 사재기를 한다든지 예. 이러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의존도 무역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1등, 2등으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원유가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단 한 푼도 한 톨도 생산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대응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만 70년대하고 많이 다른 것은요. 우리도 지금 세계 각국의 원유 단지에 우리나라가 그 지분을 사들여서 우리가 직접 채굴하는 대목도 있고요. 또 우리가 원유를 사들여다가 그것을 정유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런 대목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그 관련 업체들, 정유업체들은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나 그것은 뭐 개별 기업의 입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수요가 감축되고 모처럼 살아나려고 하던 세계 경제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악의 어떤 위기 상황을 상정한 뭐 플랜 B에서 나아가서 플랜 C, 플랜 D까지 하는 것이 미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중동 악재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그런 하나의 대책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유류세 인하라는 게 이달 말로 만료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입법 사항인데 유가 같은 거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시간 탄력 세율을 적용해서 올리기도 하고 좀 내리기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부터 시작돼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았기 때문에 유류세를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유류세를 원상 복귀를 하면 일반 시중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던 것을 정상화시켜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이란 이스라엘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선제적으로 2달 제한적인 시기지만 좀 선제적인 조처를 했고 특히 이런 조처가 우리 금융당국이나 우리 정부가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24시간 비상 이머전시 플랜을 짜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각도에서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번에 중동 위기감이 우리 환율에는 어떤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환율은 당장에요. 우리나라 환율이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그 외국 돈 교환 비율을 줄여서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것이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거든요. 예. 현재 1,370원, 1,38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370원 내외를 비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쟁이 확전이 된다고 그러면 전쟁이 터졌을 때 국제 투자가들이 하는 가장 1차적인 행동은 좀 위험한 자산은 수익성이 높다 하더라도 버려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돈을 보유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전 세계 돈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금융공황이 생겨도 미국 돈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데 이제 중동의 사태가 생기면 미국 돈을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돈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미국 돈 1달러를 바꾸는 그 환율이 현재 1,370원, 80원 내외라고 그러는데 중동 사태가 확전이 되면 미 달러 강세에 의해서 이게 1,4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미리 투기 세력들이 달러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달러 사재기를 하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오늘 아침에 외환시장이 개장하는 초기에는 조금 환율이 평상시보다 좀 더 높은 1380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미를 보였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소강 상태고 크게 뭐 이 텐트럼 현상,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발작하는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환율도 급격히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잠복 요인을 안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또 그렇게 물가가 불안정해지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늦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세계 물가가 좀 안정되게 보이는데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국제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 반전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게 저게 7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보통 공산품에는 국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품마다 다릅니다만 석유화학 제품 같은 건 70%, 80%고요. 일반 제품도 대부분 석유로 만들어내는 제품이 많기 예.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바로 물가의 바로메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유가가 오르면 자동차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에 우리가 좀 긴장하는 것도 국제 유가의 안정적인 원유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가격이 올라간다면 지금 물가의 안정기도 조금씩이나마 잡아가는 이것이 완전히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되면 현재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5%인데 요게 2%대 초반으로 가야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국제 유가 오르면 요게 4%, 5%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예.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금리도 올라갔는데 예. 경기도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학에서 최악인 상태. 예. 이것이 지금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좀 조심스럽게 예. 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금 쪽으로 가냐, 비트코인 어떻게 되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런데 이게 국제 유가가 이미 좀 올랐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이란과 또는 이스라엘이 우려대로 확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내릴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부화 내동하는 어떤 분위기에 따르는 어떤 투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예. 현재 사태를 정확하게 좀 현장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좀 큰 호흡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세계 경제 상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